포틀랜드 타임버스와의 경기가 끝난 뒤 기자회견장의 공기는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수많은 취재진과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지는 가운데 포틀랜드의 사령탑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기도 전에 깊은 한숨부터 내쉬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곱씹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이어진 발언은 축구계를 크게 술렁이게 만들었습니다. 일반적인 경기 후 인터뷰라면 아쉬움을 토로하거나 다음 경기를 다짐하는 정도로 끝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현지 취재진들 사이에서는 이 발언을 두고 절반은 전술 분석, 절반은 사실상의 항복 선언이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포틀랜드 벤치가 밤새워 준비했던 대응 전술이 필드 위에서 어떻게 산산조각 났는지 스스로 인정하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백전노장의 감독을 이토록 무너뜨렸을까요? 그 중심에는 단 한 명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바로 손흥민. 한때 그를 둘러싼 미국 현지의 시선은 그리 뜨겁지만은 30대 중반에 접어든 나이, 그리고 은근히 따라붙던 에이징 커브라는 꼬리표. 일부에서는 그가 유럽에서의 치열한 경쟁을 뒤로하고 비교적 편안한 무대를 택한 것이 아니냐는 시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심의 시선을 비웃기라도 하듯 손흥민은 경기를 치를 때마다 상대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이번 포틀랜드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경기 전 포틀랜드는 나름의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시즌 내내 보여준 공격력을 앞세워 적극적으로 맞붙는 전략을 세웠고 수비 조직 역시 철저히 준비했다고 자평했습니다. 특히 손흥민 한 사람을 봉쇄하기 위해 별도의 전술판까지 그려가며 그를 고립시키는 밑그림을 완성했다는 후문도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공개된 여러 정황과 현지 매체들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포틀랜드의 수비 라인은 손흥민이라는 존재 하나만으로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들을 종합하면 포틀랜드 벤치가 마주한 진짜 문제는 속도나 체력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점 그 자체였습니다. 두 명의 수비수를 붙여도 손흥민은 스스로 공간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의 동선을 사전에 차단하려 해도 첫 터치 이후 순식간에 방향을 바꾸는 그 찰나의 순간 앞에서 수비수들은 예측이 아니라 그저 반응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특히 결정적이었던 것은 그가 측면에서 중앙으로 파고들 때마다 벌어지는 공간의 붕괴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중앙으로 좁혀 들어오는 그 움직임 하나에 상대 오른쪽 풀백과 센터백 사이 간격이 자동으로 벌어졌고 그 틈을 동료 공격수들이 놓치지 않고 파고들었습니다. 수비라인 전체가 서로 간격을 유지하려 안간힘을 썼지만 손흥민의 움직임이 만들어내는 파장은 그보다 한 발 앞서 있었습니다. 경기 내내 고강도로 이어진 그의 움직임은 포틀랜드가 자발하던 촘촘한 수비 블록을 서서히 해체시켰습니다.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과연 이것이 단순히 한 선수의 개인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한 더 깊은 이유가 숨어 있는 것일까요? 포틀랜드의 수비진이 진짜로 무너진 이유, 그리고 그날 기자회견장에서 감독의 입을 통해 흘러나온 더 구체적인 고백은 바로 다음 이야기에서 이어집니다. 포틀랜드가 이번 경기를 준비하며 세운 전략은 사실 나름의 그 근거가 있었습니다. 시즌 내내 평균 1.85골을 뽑아내던 공격력을 앞세워 물러서지 또 정면으로 맞붙는 전술을 택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 이면에 있었습니다. 평균 실점 1.80골이라는 고질적인 수비 불안, 이 약점을 안고도 공격적인 라인을 유지하는 도박에 가까운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박은 손흥민이라는 변수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포틀랜드 벤치가 기자회견장에서 밝힌 내용을 종합하면 그들은 분명 손흥민을 막기 위한 나름의 밑그림을 그려두었습니다. 전담 마크맨을 붙이는 것은 기본이었고 상황에 따라 두 명이 동시에 그를 압박하는 이중 수비 전술까지 준비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실제 경기에서는 그 계획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손흥민은 수비수 두 명이 붙어도 스스로 공간을 만들어내는 유형의 선수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첫 터치 이후 이어지는 방향 전환은 예측이 아니라 반응의 영역이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수비수 입장에서는 그가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 미리 판단할 시간 자체가 주어지지 않았던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가 측면에서 중앙으로 파고드는 순간부터 시작됐습니다. 왼쪽 측면에 머물던 손흥민이 갑작스럽게 중앙으로 방향을
틀면 상대 오른쪽 풀백과 센터백 사이의 간격이 눈에 띄게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간격은 아주 미세했지만 그 틈을 놓치지 않는 동료, 공격수들에게는 충분한 공간이었습니다. 포틀랜드 수비진도 이 사실을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경기 내내 서로에게 간격을 유지하라고 끊임없이 소리치고 신호를 주고 받았다는 후문도 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움직임이 만들어내는 파장은 그런 노력보다 한 발 더 빨랐습니다. 이 경기에서 특히 눈에 띄었던 수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고강도 러닝거리 366.6m라는 기록입니다. 단순히 공을 잡았을 때만 위협적인 것이 아니라 공이 없을 때조차 끊임없이 움직이며 상대 수비 조직을 흔들어 놓는 유형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이타적인 움직임은 포틀랜드가 자신 있게 준비했던 촘촘한 수비 블록을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뜨렸습니다.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포틀랜드 수비진의 표정은 눈에 띄게 굳어갔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습니다. 그들이 정말 힘들어했던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손흥민이 공을 잡는 그 순간 집중력이 순식간에 흐트러진다는 점이었습니다. 서로에게 주의를 주고 대응을 다잡자고 외쳐봐도 상황은 이미 너무 빠르게 흘러가 버린 뒤였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누구를 먼저 막아야 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그 짧은 틈, 바로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동료 선수들이 파고드는 장면이 경기 내내 반복됐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포틀랜드 벤치가 마주했던 진짜 딜레마는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손흥민의 양발 활용 능력, 이른바 양발잡이 딜레마라 불리는 문제입니다. 수비수와 골키퍼 모두 그가 왼발로 마무리할지 오른발로 낮게 밀어넣을지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는 후문이 이어졌습니다. 어느 쪽으로 수비 각도를 좁혀야 할지 판단이 서기도 전에 이미 날카로운 슈팅이 완성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포틀랜드 수비진은 진짜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결정적인 장면이 등장합니다. 양발잡이 딜레마는 단순히 슈팅 하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박스 주변에서 손흥민이 만들어내는 아주 작은 공간, 그 미세한 틈이 결국 포틀랜드 수비 라인 전체를 통째로 흔들어 놓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가 반대편으로 살짝만 수평 이동해도 수비수들은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 하나 때문에 중앙에 생기는 공간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손흥민은 공을 오래 소유하지 않아도 충분히 위협적인 선수였다는 점입니다. 짧은 드리블 몇 번만으로도 상대 수비 간격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장면이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이 대목에서 그 포틀랜드 벤치가 마주한 진짜 지옥이 시작됩니다. 손흥민을 막으려 집중하면 다른 공격수들이 자유로워졌습니다. 반대로 다른 선수를 견제하는 데 집중하면 이번엔 손흥민 앞에 치명적인 공간이 열렸습니다. 풀어도 안 되고 조여도 안 되는 그야말로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악순환의 덫이었던 셈입니다. 경기 내내 포틀랜드는 같은 딜레마를 반복해서 겪었습니다. 센터백이 앞으로 나서면 측면 공간이 열렸고 풀백이 손흥민을 따라붙으면 이번엔 중앙이 텅 비어버렸습니다. 이쪽을 막으면 저쪽이 뚫리고 저쪽을 막으면 이쪽이 무너지는 그야말로 답이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상대 사령탑의 발언이 다시 한번 주목받았습니다. 그는 자신들의 수비적 실패를 두고 손흥민 한 선수의 개인적인 스피드나 신체 능력 탓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상을 초월하는 그의 전술적 축구 지능, 그리고 소속팀 전체의 유기적이고 빠른 공수전환 속도가 진짜 원인이었다고 담담하게 인정했다는 후문이 전해졌습니다. 상대가 너무 빠르고 유기적으로 움직였고 그에 맞춰 수비 위치를 다시 잡을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취지의 설명이었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패배 소감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냉정한 전술적 고백에 가까웠습니다. 경기장 위에서 손흥민은 단순한 공격수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상대의 전술적 설계와 인내심을 동시에 시험하는 거대한 벽이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정중한 고백과도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자 반응은 포틀랜드 안에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축구계 곳곳에서 마치 도미노가 쓰러지듯 잇따른 찬사가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어떤 이름들이 어떤 말들로 그를 평가했을까요? 포틀랜드 감독의 고백이 알려진 뒤 축구계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번져 나갔습니다. 전직 선수 출신 해설가들 사이에서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반복해서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유럽 무대에서 활약했던 한 원로 스타 출신 평론가는 방송을 통해 그의 존재가 팀 전체를 끌어올리는 방식에
되게 깊은 인상을 받았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뛸 때 주변 선수들의 경기력을 눈에 띄게 끌어올리는 능력을 갖춘 선수라는 평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능력은 훈련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축구 그 자체를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이야기도 붙여졌습니다. 비슷한 시기 미국 축구계를 대표하는 원로 인사 역시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리그에 새겨지는 순간부터 메이저리그 사커 전체의 위상이 한 단계 올라섰다는 평가였습니다. 사실 이런 반응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분위기였습니다. 과거 유럽의 일부 매체들은 그가 편안한 노후를 위해 미국행을 택했다는 식의 시선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유럽 무대를 떠나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무대로 도망친 것이 아니냐는 뉘앙스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은 그런 시선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30대 중반에 접어든 대한민국의 캡틴을 막기 위해 상대 사령탑들이 밤을 새워가며 전술을 준비하고 경기 후 기자회견장에서 사실상 항복에 가까운 발언을 내놓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손흥민 스스로는 이 모든 상황을 요란하게 자랑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그저 묵묵히 그라운드 위에서 땀을 흘렸습니다. 수비수 두세 명이 동시에 달라붙는 거친 압박도 특별한 불만 없이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자신이 조금 더 뛰고 조금 더 희생함으로써 동료들이 더 빛날 수 있도록 조용히 뒤를 받쳐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경기장 밖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훈련장 문을 가장 먼저 여는 선수 중 한 명이었고 가장 늦게 자리를 떠나는 선수이기도 했습니다. 어린 유망주 동료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한식을 직접 대접하며 팀 안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하나의 질문이 떠오릅니다. 과연 그를 이렇게까지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실력뿐일까요? 아니면 그 실력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있는 것일까요? 그 답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볼 시간입니다. 사생활 영역에서도 그를 둘러싼 이야기는 결코 가볍지 사우디아라비아 리그에서 제시했던 천문학적인 이적 제안, 그 유혹을 거절했다는 이야기는 이미 여러 차례 회자된 바 있습니다. 본이 아니라 자신이 서 있는 무대 자체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뜻이었습니다. 미국으로 옮긴 뒤에도 그는 개인적인 성적표보다 유소년 인프라 구축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냈다고 전해집니다. 당장의 화려함보다 다음 세대를 위한 밑그림을 함께 그려가려는 태도였습니다. 이런 모습은 한때 그를 비하하려던 회의론자들에게 오히려 가장 확실한 답변이 되어 주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준 반박이었던 셈입니다. 경기장 위에서 그는 단순히 골을 넣는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필드 위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경기장의 분위기와 상대의 전술적 판도가 함께 달라졌습니다. 한때 그의 이적을 두고 부적절한 선택이라며 깎아내렸던 이들에게는 범접할 수 없는 격차를 보여준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처받았던 팬들에게는 가슴 한켠이 뻥 뚫리는 듯한 통쾌한 자부심을 안겨주었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움직이려는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는 축구 비즈니스 세계에서 그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몸소 증명해 보였습니다. 화려한 전술판 위에 그 어떤 함정도 결국 손흥민이라는 본질 앞에서는 초라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제로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조차 진심으로 감탄하게 만드는 방식, 그것이 바로 그가 그라운드 위에서 보여준 진짜 리더십이었습니다. 포틀랜드 감독의 그 담담한 고백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결국 한 선수의 실력을 넘어 축구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그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기록은 계속해서 새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향해 손흥민은 오늘도 묵묵히 그라운드 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두고 그저 한 선수의 좋은 활약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를 되짚어 보면 단순한 활약 이상의 무언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바로 이것이 손흥민이 지금 이 순간 보여주고 있는 우리는 손흥민 보유국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런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